북한 경호부대가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만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내부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감행하는 김정은 암살 시도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런 일이 있나요? 이게 가능한가? 세상에 그 일부 밝혀진 사건들이 있는데요. 다 비교적 최근 사건들입니다. 그래요? 네, 조선인민군 어떤 부대가 2012년 11월에 김정은 제거하기 위해서 몰래 움직였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미수에 그칩니다. 네,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주모자들은 다 처형이 됐고, 예,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이제 김정은이 평양을 못 벗어났대요. 무서워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이제 테러 사건들, 암살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 보관되어 있고 어떻게 돼서 이 뭐 시기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 있는 것들이 이제 기호실에 가면 있는데 열람이 됩니까? 열람은 하죠. 네, 열람은 하는데 이제처럼 외부에 미국이나 뭐 한국에 의해서 이제 테러 당하려고 했다든지 암살 당하려던 이런 사례는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암살을 하려고 했던 사례는 단 한 건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은 열람을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일반인은 못 고위부 보죠. 정도 네, 그렇죠. 급이 돼야? 그리고 혹시 저 974에서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위부는 은어가 있어요. 은어? 네. 뭐 장군님, 원수님 이렇게 안 부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 7번 동지, 8번 동지, 9번 동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7, 8, 9? 이제 후소 사건, 낙서 사건 있잖아요. 네. 낙서 사건이라든지 그런 데 있으면 김정은이 똥 싸게 돼지라고 써놨다고 보고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걸 은어가 있어요. 7번 동지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지 김정은 동지 똥 싸게 돼지라고 돼 있으면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보고서를 올리는데 김정은 똥 싸게 여기 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은어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맞네. 바뀌었을 거예요. 이것도 자주 바뀌어요. 저희 아버님 때랑 또 다르고 한데 맞아. 이렇게 자꾸 7번, 8번, 9번이라고 하면 누군지 이제는 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었을 거예요. 김종수까지 있어요. 89. 지금도 되게 조심하는데 돼지 똥 싸게 얘기해. 지금도 되게 조심하는데 돼지 똥 싸게 얘기해. 정렬하게. 아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똥 싸게 돼지라고 써놨다고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게임 비슷하다. 3번하고 5번하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독재에 반대를 해서 조용한 시위를 시작한 걸까요? 시대가 달라진 걸까요? 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김정은의 암살 시도, 그 내막을 알고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 김정은 암살 관련 북한 고위급을 취재한 일입니다. 별의 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 2019년도까지 이제 북한 보위부 이제 반탄가 소속의 기본 이제 핵심 부서죠. 핵심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탈출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2019년 8월에 탈북을 한 강씨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최근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해외에서 만나서 그 내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참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좀 받은 것은 선대 수령이 있었잖아요. 김일성은 보위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이제 사건 기록 교과서에 따르면 9회에 거치는 암살 시도를 야, 있었구나. 암살 사건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있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저 때는 더 있었을 거고. 김정일은 14회예요. 그리고 이제 김정운에는 정말 연한도 짧은데 26회가 기록이 돼요. 26회가 기록이 돼요. 아 이게 진짜인가? 대박이다. 강원도에 있는 그 8월 25일 수산사업소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민군 산하 그 수산물 가공 공장인데 그 가공 공장에서 있었던 김정은 그 암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다. 그 암살 작전에 사용되었던 무기가 미국식 최신 저격 무기였다는 거거든요. 가능해? 그래서 저거 이제 어떻게 들고 들어갔어? 소설 같은 얘기 같은데. 어머. 1,500m에서 충분히 이제 살상 가능한 그런 저격 무기였고 정말 컴퓨터화된
정말 이렇게 자동 제어 장치에 의해서 사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그 수산사업소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하는 곳에서 1,500m가 되는 잣나무 숲에 장착이 되어 있었답니다. 예전에 다 규정이 1,000m, 김정은의 현지 시찰 지점에서 1,000m 반경으로 정말 사사치 이제 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날따라 그 정말 8월 25일 수산사업소 현지 시찰에 관해서는 지형학적으로 좀 이 문제가 이거는 조금 더 세심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었는지 일단 1,500m 반경으로 좀 수색을 해라. 넓게. 이렇게 돼서 그때 보안조사는 반경 1,000m가 아니라 1,500m로 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의 계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500m 밖에 있는 그 잣나무 숲에서 주변무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저격할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한 예. 번 시찰 나가기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게 암살 공포증에 좀 시달릴 것 같아요. 네, 김정은이 암살 공포증에 벌벌 떨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지금 2021년 1월에 창설된 41대대. 이 41대대가 시진화병 대대로 창설이 됐고요. 여기에 최신식 무기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900명의 인원이 부대 인원이 다 명사수들로 이루어졌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김정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3중 4중으로 감시를 하다가 이 부대를 시진화병으로 써먹기 위해서 그 조직을 했고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북한이 너무 이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도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라는 공포증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양시에서도 김정은의 행사 장소, 김일성 광장, 그 주변에도 2km 반경 내에 주민들을 다 몰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보안 규정도 달리 된 거죠. 새로운 부대들이 다 창설이 됐어요. 특히나 이제 호위 사령부에서는 원래 국가안전보위부만 소유하고 있던 전파 탐지국을 별도로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드론 부대. 이게 드론을 통해서 시찰하는 과정, 전 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 드론도 거저 드론이 아니고 다 사상형 드론이거든요. 그 드론들을 이제 실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만들면 또 얘네를 감시하는 부대를 또 만들고 쟤를 또 감시해야 되고. 민심의 변화가 있어요? 네, 북한 주민들이 충성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사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재밌게 봤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탈북하고 난 다음의 일인데 재밌다. 문제는 이 드라마를 유포시킨 사람을 총살했고, 네, 그리고 시청한 학생을 무기징역. 네, 그리고 좀 경미한 사람은 5년 노동교환. 왜 그런 거야?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하네, 거기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요, 드라마 한 편 봤다가 이 정도로 수위가 세진 않았어요. 그러게 네. 바로 사용하고. 바꿔 말하면 통치 스타일이 거칠어졌다는 건데, 이는 김정은이 젊은 세대들이 자신을 향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고 이런. 반발할까 봐 상당히 불안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심리적으로 보시죠. 몰렸다. 그렇죠. 그러네. 드라마 봤다고 세상에 무기징역까지 간다는 거는. 네. 이게 무슨 2022년에 이게 공포 정치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북한 내에서도 벌써 K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북한에서 이 세뇌가 깨어지고 약간 좀 사람들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렇게 북한은 이미 지방 사람들이 시시하면서 김정은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브로커를 통해서 예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국경 지역에 있는 북한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쌀 사 먹기 힘들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물량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사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밀수로 살았는데. 네. 그러면서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너무 우리는 너무 힘들다. 그렇지. 그런데 평양 사람들은 언제 정신 차릴지 병 같은 것들, 북한 말로 모조리 같은 것들 언제면 예, 정신 평양 차리겠어. 사람을 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네. 머리를 욕하는 거다. 아직도 당밖에 모른다고 저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저것들은 굶어 죽어봐야. 야, 대놓고 이론은 욕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네. 아 그런 얘기를 전화 통화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네, 저는 더 놀랐어요. 한국에서 제가 듣는 제가 더 놀라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럴 수 있겠네. 아 많이 대담해졌다. 그러게. 불만이 진짜 심해진 거구나. 북한에다 전화할 때 원수님 건강하십니까? 딱 하고 하는데. 통화할까 봐. 진짜 정말.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이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수님 건강하십니까? 저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서 웃어요. 거기서. 아니면 진심일 수도 있어. 지금 장군님 밥은 잡쌌어. 김정은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협적이고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발칙한 영상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왔어요. 길진 않지만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파괴를 하겠다. 뭔가 꺼내는 것 같아, 먹물. 어머나 저런 일이 있어 진짜. 먹칠을 하는 거네 그야말로. 저건 어떻게 닦지도 못하잖아요. 먹물은. 새 조선의 대청소는 대청소? 시작됐다. 뉴 조선. 개혁 개방의 새 조선. 제목은 평양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인데 이 영상을 만든 집단 이름이 새조선이라고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씨 일가의 이 추악한 흔적들을 대청소하겠다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죠. 저 영상이 촬영된 곳은 평양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내부네요. 북한 내부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은 새조선이죠. 비속 같은 거는 뭐냐면 김일성이 다녀갔다던가 현지 지도를 했다는 그런 전적지 그런 표시예요. 여기 금방 이제 김일성이 가서 김정은이 가서 이 연필을 찍고 순실도 뭐 잘했어 하고 딱 사인하면 하나 해줘도 이 연필이 진짜 천년 기념을 되거든요. 현황 역사 기록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런 비에 가서 이 먹물을 뿌렸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먹물을 뿌린 사람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요. 그 집안 내놓고 뼈다귀집 뽑아가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액션은 조금 자세하시죠. 방금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내가 형 나 뭐 하나 뽑힌 것 같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북한에는 당의 율적 용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헌법보다 상위권에 있는 초헌법적인 그런 규범과 원칙입니다. 이 원칙 3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혁명사족비, 표식비 이런 것들을 결사옹위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사옹위라는 그 뜻이 목숨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말도 보게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대사관 이사하다가 이제 뭐 초상화 하나 때문에 지금 잃어버려서 이제 탈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종이장 한 장 때문에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런 영상들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되게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중국 어디 뭐 조선족들이 사는 집에서 한 건지 이런 걸 알 수도 없고 연출. 저런 영상도 보면은 뭐 비석을 이거 새로 만들어서 뭐 어디서 조작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 영상은 자세히 보면은 그
그 비석이 표직비, 혁명 뭐 표직비 이게 생긴 지도 좀 오래된 이런 흔적이 나고 그다음에 그 조작됐다고 보기에 좀 어려운 이 야외에서의 어떤 공개된 이런 부분들이 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메시지가 그 비디오에 담겨 있을 수도 있죠. 항상 세계적으로는 Anti-North Korea, Prevent Wrong, 그러니까 나쁜 일을 방지하는 이런 운동하는 이런 기관들이 항상 있지만 이 뉴 조선은 안에서 이 비디오를 보냈다면은 이 메시지는 우리는 외부에서도 지원이 있고 내부에서도 지원이 있다는 걸 그런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내부의 영상이 외부로 나오려면 외부 조직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인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이걸 더 큰 메시지를 언더라이닝 하는 거죠. 이게 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보통 저런 거 혼자 찍으려면 바닥에 두는데 약간 높이는 맞춰져 있고 그럼 만약에 2인 이상이라면 와 이건 진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조직이라는 건데. 북한은 산에 사람 많이 다녀요. 일단 첫째, 우리나라처럼 산에 사람이 없지 않고 대부분 산에 뭐 약초 뜯으러도 가고 나무 뜯으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저기 비가 있으면 대부분 그 주변은 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동인구가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저걸 백주대낮에 했다면 혼자 있을 것 같진 않고 주변으로 이렇게 망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했다면 망을 보게 해서 돌을 두드린다든지 아니면 꾹꾹새 소리를 내서 이제 망을 보고 있다 신호를 주니까 그때 이제 누군가는 찍고 누군가는 가서 먹물을 뿌리는 이게 조직 체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이제 몇몇 정보기관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정보기관에서는 북한 내에서 찍힌 영상으로 보고 있어요. 조작 없는 진본 영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정말 대단한 건 북한 정권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새 조선을 찾으러 들 거예요. 이게 영상에 공개된 게 5월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떠한 국가의 정보기관의 첩보에서도 북한이 새 조선의 흔적을 찾거나 새 조선을 검거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북한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새 조선들이 걸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장담컨대 이 새 조선이라는 곳이 또 하나의 영상을 아마 곧 올릴 거예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환장을 잃은 거죠. 그만큼 파격적인 영상이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있잖아요. 새조선이란 거, 저도 이제 이제 강령 선언문을 봤어요. 네, 맞아요. 목표가 명확해요. 우리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김씨 부자 세습 때문에 그렇다. 맞아. 김씨 세습 타도예요. 특히 지금 척결상 1호는 명확하게 김정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눈여겨본 단어가 뭐냐면 청탁병탄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이게 중국 유교 말인데 청탁, 말던 발던 흐리던 병탁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성공한 쿠데타와 성공한 혁명은 나와 반대를 했어도 우린 다 끌어안는다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어설프지 않다. 굉장히 어설프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자층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텔리들이 만든 조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니까. 새 조선. 뭐 이 로고라고 그래요? 뭐 CIA라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촌스러운 그게 아니야. 아까 그 우리 N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시그니처한 게 이 N자의 낙서들을 보면은 북한 엠베시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거죠. 오, 진짜구나. 저 N죠. 그 캐피탈 N은 그 뉴 조선의 N의 그 아이코닉한 시그니처고. 약간 옆으로 보면은 Z 같기도 하다. 조로처럼. 그렇죠. 아까 CIA처럼 하나 쓰고 하나 밑으로 또 썼네.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올린 건 J고 조선에 네. 이렇게 진짜네요. 왼쪽으로 간 건 뉴의 N이에요. 그렇게 해서 N을 만들었구나. N을 보면 딱 누가 봐도 거기서. 딱 N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아이코닉한 우리 뉴 조선을 다 이제 전파하는 거죠. 먹물을 이렇게 비석으로 던지는 그 심플한 영상보다는 더 큰 메시지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인사이드 앤 아웃사이드의 서포트가 있다는 거를 크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두 명, 두세 명이 모아서 야 우리 오늘 낙서하러 가자. 대사관에 이렇게 낙서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그 낙서에 보면은 No Three Kims, No 김정은 꼭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No Three Kims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 씨의 세대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고 또 현재 김정은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라인 메시지가 뚜렷하게 자기가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썼던 여러 어떤 한자적 표현이라든지 여기서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한 어떤 민중봉기 형태의 밑에서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쓰는 단어들이라든지 뭐 행동 강령을 만들고 하는 거로 봐서는 북한 내에 그래도 고위급들의 어떤 뭐 선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이제 세조선이라는 조직이 이제 앞서서 이제 김준 기자가 북한에서 촬영된 게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분명한 어떤 근거나 이제 좀 증거가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들이 이제 세조선 홈페이지 일명 홈페이지에 뭔가 하나를 올렸는데 문건이에요. 근데 북한 내부에 깊숙한 관계자, 북한 내부인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문서로 보이는 문서들을 올렸거든요. 경애한 원수님께서 주최 2014년 1월 8일에 비준하여 주신 문건. 최근 식인 범죄 실태를 검토 분석한 인민보안부의 보고, 대책 보고 문건이에요. 이 내용이 굉장히 끔찍한데 배급이 되지 않아서 굶주림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 일부가 결국 이제 가족의 어떤 인육을 먹거나 혹은 인육을 먹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범죄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보고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글씨체나 아니면 북한이 전형적으로 쓰는 보고서 어투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북한 말이요? 예를 들어서 주체 몇 년을 쓴다는 건랄지. 아니 아무리 뭐 굶주림에 시달린다 해도 전 이것만큼은 지금 이 시점에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는 믿겨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에서 왔잖아요. 네네. 97년도부터 탈북 시도해서 2007년도에 도착했거든요. 10년 만에. 없지 않은 소리예요. 계속 들렸댔어요, 시장에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 내부 문서와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글씨체도 북한 내부에서 쓰는 그런 총봉체를 썼거든요.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진위 여부를 무슨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 좀 한 가지 어설픈 게 뭐가 있냐면 첫 문장에 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예, 근데 이게 뭐 북한의 국가 문건에는 정확히 조남이라는 소위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국가 그 문건의 그 매뉴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걸 봐서는 조금 좀 어설프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의 기술은 느껴져요. 저도 이게 한 30년 넘게 이제 문건 가져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언론이든 뭐 연구기관이든 그러겠네. 하려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거에 아주 조잡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가짜라 그래도 A급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내용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봤거나 이런 원본에 가까운 거를 보고 북한에 이런 거에 종사했거나 관여했던 사람이 만든 그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좀 결정적인 게 2014년 1월 8일인데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이에요. 근데 김정은이가 생일날 지금 뭐 식인 사태에 대한 뭐를 이렇게 굳이 비준해가지고 문건을 내렸을까 하는 거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문서가 지금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저희가 또 가능성을 놓고 봐야 되는 거는 기자가 취재를 거의 완벽하게 해가지고 거의 뭐 문건을 입수해가지고 그대로 했다. 그런다고 그걸 그대로 달달달달 있는 팩트를 다 넣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취재원이 그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몇 개의 팩트의 날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좀 틀리게 넣습니다. 취지는 분명하게 뭐냐면 북한 내에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약간 김정은과 좀 연관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문건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엿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는 가짜는 상관없이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정보기관도 이거 진위 여부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미 공론화가 됐어요. 아, 북한에 정말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시신을 먹는 거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공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혁명을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이제 퍼스트 펭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얼음 위에 있는 펭귄들이 다 이제 무서워서 못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하나가 용기가 나가지고 퍼스트 펭귄 뛰어 들어가면 와르르 다 뛰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근데 퍼스트 펭귄은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범고래가 밑에 있을 때 밑에 물개가 있어. 고래가 있을 수도 있고 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지금 뉴조선이란 움직임이 뭐 진짜든 가짜든 그것이 상관없이 이 꽉 찬 기름 탱크에서 불을 탁 불쳐주는 불쏘시개 역할만 해주어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희망을 하는 거죠. 2월 22일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이요 10명의 괴한에게 격을 당했습니다. 10명이나? 10명이나 어떻게. 2019년 2월 22일 습격이 있던 날 오후 4시 34분 북한 대사관에 한 동양계 남성이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그래서 대사관 직원이 북한 대사관 직원이 누굽니까? 라고 말이 들어옵니다. 네. 그때 이 의문의 동양인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튜 차오입니다. 소윤석 참사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사관, 스페인 대사관이 방심한 틈을 타서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남성 9명이 순간 우르르 스페인 북한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자, 여기서 CCTV에 남성 중 한 명의 얼굴이 포착됐습니다. 우와. 굉장한데 장비처럼 생겼다. 너무 큰데? 장비. 자, 이건 재현을 한 현상이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소윤석 사무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오시죠. 오, 저렇게 바로? 저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열어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북한 대사관 저렇게 허술하다고? 총까지 가져들어. 총기야 지금. 저거 진짜야? 아니 이 북한 대사관에 이게 들어가는 게 벨 한 번 누르고 그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 벨 한 번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렇지. 여기는 사실은 딱 보름 전인 2월 6일 날 오후 4시에 토론토나 혹은 중동 지역에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북한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라고 사전 미팅을 한번 했고요. 사전 미팅이 있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나랑 사전 미팅했던 사람이니까 들여보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저 사람은 일행 중에 한 명인 거고 그래도 들어간 매튜 차오라는 사람은 저분이 아니었어요. 곧 나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북한 대사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공관, 공사관 건물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렇죠. 심지어 저기 한남동에 있는 그 그냥 단층짜리 그냥 주택을 쓰는 대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많아요. 그런 대사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띵동 띵동 끼안 열어줘요. 그래요. 이해가 안 그래요.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일단 밝혀진 거에 따르면 즉흥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무려 8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사관을 터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일단 당시 이제 북한 대사관 스페인 이제 북한 대사관은 7명 정도가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제압을 했습니다. 권총. 그다음에 마체테라고 해가지고 스페인과 멕시코에 쓰는 이만한 칼이 있어요. 그치. 이런 칼, 몽둥이. 사탕수수 매는 거. 엄청 세요. 그거 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네. 위협을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당연히 손은 결박을 하고 그다음에 검은 봉지를 씌워가지고 야, 세다. 와, 저런 거 진짜 처음 봐.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둑이나 뭐 이렇게 금품을 노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네요.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이 보이네. 아니 전 지금 탈북해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놀래요. 근데도 너무 무서워. 놀라요. 왜냐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 그 초상화를 이게 한 번 안고 나오냐 이거 건진의 만화에 북한에서 인생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국기를 걷는지 아이, 이걸 박살낸다는 깨는 걸 떠나서 먼지만 올라가도 그 닦지 않았다는 걸로 해서 잡혀가는 손이 판에. 대사관을 손쉽게 제압을 하고 이렇게 초상화까지 부수는 호기로운 행위까지 저지른 이들. 하지만 그들의 작전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총 10명이 대사관에 이제 난입을 해요.
근데 2층에서 그 대사관 직원의 부인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요. 어머. 뛰어내려서 대사관 탈출을 해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제 소리를 치니까 마침 그때를 지나고 있던 스페인 경찰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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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는데 I heard something's going on here. There's some issue. What's the problem? No, there is no problem. 아까 그 사람인데? 배지 달고 나왔어. 아까 그 사람인데? 배지 달고 자기가 나왔어. 대사관 직원인 것처럼. 우와. 배지 달고 나왔어. 배지를 달았어. 우와. 와. 야,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갔더니 방금 침입한 괴한들이 이 직원들 행세를 했다. 그렇지, 연기를 한 거지. 아니,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대체 왜 이 사람들은 왜 북한 대사관을 습격을 한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대사관의 정보를 빼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USB 10개, 그리고 컴퓨터 2대, 하드 드라이브 2개, 그리고 심지어 대사관 차량 3대. 우와, 이걸 또 우와. 모자라가지고 우보까지 불러서 각각 다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와, 그렇게 가난한 북한 대사관이 뭘 털어 그렇게. 그리고 일당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그리고 거기서 리스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도주한 뒤에 그때 그 훔친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몽땅 다 FBI에게 넘겨준다고 합니다. 공유했다고 해요. CIA도 아니고 FBI.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습격 사건의 배후에 혹시 미국의 정보 기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보를 빼내가는 게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이들의 본래 목적은 이들을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자기소개를 해요. 우리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자유투자들이다. 당신들한테 탈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우와. 탈북해라. 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직 탈북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이렇게 대사관. 왔어, 여러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강제로 막 무서워. 소상한 막 깨 부수고 막 이러더니 여러분들 우리 탈북합시다. 제가 한 4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1년째, 2년째는 정말 확고해요. 누가 흔들어도 나는 안 가요. 남들이 다 가도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 3, 4년 돼서 이제 북한에 돌아갈 날짜가 계속 가까워잖아요. 뭐에 흔들리는 줄 알아요, 오빠 진짜? 뭐요? 케라시스 샴푸에 흔들려요. 뭐요? 샴푸? 요거 샴푸 북한 가면 못 쓰고. 그거 첫 번째. 예. 화장품 못 쓸 것 같은데. 야, 현실적이다. 네, 저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청을 가져오시진 않았지만 영국에 사시는 탈북민 분이 와서 너도 할 수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너도 근데- 할 수 있어. 네, 근데 그때 진짜 설깃했어요. 야 너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일단은 시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10명 입장이 다 같지 않고 그들이 조건이 다 같잖아요. 왜 해외에 나오면 일단 북에 인질들이 있잖아요. 가족. 가족이 있지. 그러니까 쉽게 단번에 내릴 결심이 아니고 자기 하나의 결심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재 살림이 잘 산다라고 하면 굳이 한국에 갈 일이 필요 없어요. 지금 대사관 정도면 북한에서 엘리트급에 나간 정도인데 이념이 변하지 않는 이상 스페인까지 온 대사. 돈 많이 버는데 왜 가요? 아니, 그리고 거기 갇혀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진짜 탈북할 수 있으면 언제라도 택시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괴한들이 들어가가지고 뭐 자유세계를 우리가 인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 포함해가지고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조국을 배반 못한다 라고 딱 버텼대요. 나머지 직원들도 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계획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습격한 사람들이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바닥에 떨어뜨려요. 이런 신분증을. 실수로? 그러니까 몰라요. 실수예요? 일단 떨어뜨려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원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데 한 달 후에 우리가 꾸몄다라고 주장을 하는 단체가 등장을 합니다. 야, 자, 이게 무슨 단체 드라마야. 이 자백글에 오늘 시크릿 코드에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죠, 그 마크.
마드리드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사실, 진실. 응? 뭐? 결혼 안 했다. 자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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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크릿 코드 이 그림의 의미가 자유조선? 뭐 조선에 자유를 준다는 뭐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자유조선 관계자와 직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려는 게 뭐냐? 뭘 하려는 북한의 체제 붕괴냐? 아니면 김정은 정권의 타도냐? 아니면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NGO냐? 아니면 테러 단체냐?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인터뷰를 했던 자유조선 관계자가 이렇게 했죠. 우리는 반 김정은 단체다. 이 북한 인민들의 해방을 막고 있는 이 3대 독재 체제를 붕괴시키는 게 목표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고 북한 곳곳에 있다. 라는 얘기를 대박.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참 그리고 앞서서 띵동 초인종을 눌렀던 사업가로 위장한 그리고 신분증을 흘린 매튜 차오가 사실은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 에이드리언 홍의 위장 신분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야기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직원들은 결국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근데 이거 위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전원이 다 북한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가장 초유의 일인 거죠. 아니 너무 이상하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안에 있던 사람들 갖다가 해방해주겠다고 간 건데 결과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야? 자유조선의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애초에? 일단 팩트만 보면은 누군가 외교 공관에 들어와가지고 무단 침입을 했어요. 빚어놨고. 팩트 하나. 두 번째 물건을 훔쳐 나갔어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에이드리언 홍이 내가 했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조사를 해보니까 또 거주를 또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당연히 미국 수사당국이 수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에이드리언 홍의 집을 급습을 했는데 에이드리언 홍은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아까 무슨 덩치가 크다고 했던 CCTV 잡혔던 크리스토퍼 안이 체포가 됐는데 이 크리스토퍼 안이 한 증언이 반전 또 반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일단은 크리스토퍼 안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을 했던 건 일종의 다 쇼였고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자유조선 측으로 먼저 망명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 북한이 납치라고 믿을 수 있도록 CCTV 앞에서 총으로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은 제가 굉장히 논쟁적인 사건이라고 했고 지금도 법적인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아직도. 이 크리스토퍼 안의 증언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은 보름 전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보름 전에. 사실 이것도 꾸며진 거예요. 이것도 대사관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미 보름 전부터 북한 대사관에 있는 조력자들이랑 사실 행동을 맞춘 거죠. 한마디로 보면 기획은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극본 연출 자유조선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꾸며서 탈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외교관들 나올 때 자식도 한 명만 데리고 나와요. 그럼 뭐 3인 가족, 5인 가족도 있으면 이런 사람이 내가 자유세계로 가고 싶어도 사실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제가 아는 외교관도 올 때 자살을 위장하고 나왔어요. 실제로 자살을 해야 평양에 내 친척이 안 죽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그 중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이런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나 혼자 좀 반항하는데 끌고 나가달라. 이거 말 되잖아요. 맞아. 단 한 번으로 그칠 줄 알았던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근데 이 보름 후에요. 공격이 또 있었습니다. 테러를 계속하다가 한 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하네요. 수모를 당한 거네요. 수모. 그렇죠. 망신을 당한 거죠. 근데 자유조선이 이후에 향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에요. 또 대사관이야. 말레이시아. 2019년 3월 10일 밤에 은밀히 공격을 시작을 해서 간단히 낙서를 한 거예요. 우와, 낙서. 자유조선 우리는 일어난다. 김정은 타도 연대 혁명.
연대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한국인 출신은 아닌 것 같네요. 저거 하나 보고? 아니 뭐 아니 뭐 일부러? 일부러? 뭐 약간 혼돈하게 하려고. 아니 저렇게 대놓고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쓰다가 CCTV 없나? 걸리면 그냥 바로 그냥 걸리면 바로 따당이죠. 그렇죠. 담벼락에 낙서를 쓴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누구나 다 담벼락에 페인트 칠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겁니다. 엄청나죠. 일단 첫 번째로 이 글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대사관에 생활청화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목격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안할 거예요. 그치. 나 이걸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걸로 어떤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있을 것이고 앞서서 스페인 대사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움츠러들 법도 한데 우리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선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을 어떻게 보면 도발한 거거든요. 이거는. 김정은 얼굴에 그냥 너 나랑 한번 해보자고 도전장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격. 아주 기분 나쁜 도발이죠. 하루아침에 북한 대사관을 습격을 하고요. 이어지는 테러, 자유조선 그들의 활동은 누구보다 대범하지만요. 그들의 실체는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 아직 드러나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이 단체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급조된 단체는 아닙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는 물론 천리만 민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10년 넘게 이런 어떤 반북 활동, 반 김정은 활동을 해오고 있던 단체고요. 이 단체 말고 이 에드리안 홍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국계예요. 한국인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정확하게는 에드리안 홍창입니다. 탈북민이 아니라 네. 홍창이야, 홍창. 굉장히 수제입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역사학이랑 이런 걸 전공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도 잘 몰랐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잘 몰랐는데 예일대를 방문한 탈북민들의 북한에서의 삶 그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그 책들을 읽고 나서 본인의 눈이 번쩍 띄었다고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해요. 내 인생을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바치겠다. I think that there will be a day when North Korea is free. It may be 100 years from now, or maybe 10 years from now, but that day will come. 이 사람, 이 비밀스러운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디? 에드리안 홍을? 네. 이 비밀스러운 이 사람을 만나신 분이 있어요. 어디? 에드리안 홍을? 네. 진짜요? 저래요? 너무 이렇게 직설적으로 훅 들어오니까 지금 깜짝 놀랐는데 우와. 저는 알고 있어요. 걸렸어. 내가 알 당시 애들이라는 24살 때고 24살. 우와, 그리고 에드리안으로 다 통했었어요. 에드리안. 북한 인권 활동을 한다고 워싱턴 웨이대에 막 다닐 때 만났는데 네. 에드리안이 예일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국계 3세 그러니까 그중에는 한국에서 유학 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링크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탈북자 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활동을 좀 애들 나오고 뭐 지금도 만나면 형하는 친구인데 근데 신기. 진짜 놀랐던 거는 그 또래 대학생들이 한 20명 따라 같이 일을 했는데 나이 같은데 애들이랑 좀 다르다면 키가 커요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커요. 근데 다 우러러보더라고 진짜로 키가 커서 존경하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아니라 진짜로. 4kg 키가 막 이래 2m 40이야. 물리죠. 정서적으로도 우러러봤어요. 그리고 정말 독특했던 게 내가 처음에는 이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이 미국 국회의원들 소개해주고 선목 잡고 뭐 이거 북한 이건 활동 열심히 하는 미국 애들이에요 했는데 한 2년 있다 가니까 형어라 제가 데리고 뭐 국무부고 뭐 이제 정치 미국에 네. 엄청나다. 늘 하는 말이 자기 저 북한 구원을 위해서 북한 해방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자들 좀 직접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좀. 링크가 기본 그런 일들 하다가 얘들이 아니 중국에 잡히게 됐어요.
자유조선 거점이 평양에도 있다라는 말이 들이 노리는 것은 북한 내부에 있는 엘리트 계층을 반대되는 세력을 키워내겠다. 평양에도? 자유조선의 또 다른 멤버를 비밀리에 접촉한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자, 이 미국 작가의 증언을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2017년 봄, 우리 멤버들은 뉴욕에 모였습니다. 대략 한 40에서 50명 정도였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 주민 중에서도 고위급이나 간부들을 구출하자. 고위급을 구출하자. 북한 엘리트들은 말이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감시를 받아요. 그렇지. 그래서 더 정교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작전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북한 김부자 가문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그래서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벽에 낙서를 했죠. 스페인 대사관에선 북한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초상화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 활동을 보고 북한 정권에 저항할 수 있구나. 우리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있구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좀 첩보 얘기 같기도 하고 첩보 영화 얘기 같기도 하고 사고로 위장해서 탈북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이 두려워할 만한 엄청난 힘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글쎄요,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옛날에 실제로 운동권 시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어떤 특정한 조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하는 일은 없는데 이렇게 풀리는 걸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 바짝 긴장했는데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쟤네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론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의 실체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자, 우리 국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2019년 3월 29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국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그냥 대학생들의 치결인 모임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조직이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트워킹 조직이다. 네트워킹 조직? 블록체인 같이? 그렇죠. 몇몇 한 10대 명이 모여서 천리마민망에 옛날에 링크하던 그 조직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곳곳에 도처하는 복수의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우리 국정원은 파악을 했어요. 이 실체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 진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반북한 단체인지 아니면 진짜 까만데 별 볼일 없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구태여 의미 없다라고 축소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냥 제가 과거에 해외에 있을 때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제가 북한에 대한 반발심도 생기고 탈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고민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런 단체가 있다는 게 엄청난 메시지와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게. 그렇지. 자, 한국 언론 중 최초로 채널 A가 자유조선과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 언론인 중 최초로 당신의 이메일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기로 했다. 자유조선은 처음부터 김 씨 일가와 그 세습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고 지금도 그 김 씨 세습 독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민을 원한다. 우리는 평양을 포함하여 활동의 신속함과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 근 10년 동안 세계 도처의 거점을 만든 국제적인 범위의 조직이다. 평양에도? 우리 조직을 통해 제3국에서 또한 평양 내부에서까지 탈출한 이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인터뷰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저도 미국에서 있을 때 만나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너희가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만나봤어요? 예, 만나봤고 중요한 거는 에드리안 홍이 노리는 목표는 북한의 일반 대중이 아니에요. 에드리안 홍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포섭하겠다라는 아까 인터뷰 우리가 재구성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우리는 고위급을 노린다. 맞아. 제가 여기서 고위급을 노린다 하는 견해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해가 안 된다. 네, 왜 이해가 안 가나? 장수만 있으면 절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정은의 밑에서 청참모장 떼우면 청참모장gang 또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엘리트를 데리고 갔다? 그 사람들은 김정은 밑에서 수족질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인민들의 수혈을 짜 먹던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북한의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이들의 기본 목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사실은 이들이 노리는 것은 북한 내부에 있는 엘리트 계층을 변화시켜서 이들을 포섭시켜서 이들 중에 구심점을 만들고 이들을 토대로 해서 반체제, 지금 현행 체제와 반대되는 세력을 키워내겠다가 에드리안 홍이 노리는 목표. 그래서 에드리안 홍이 집중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북한 유학생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아까 또 우리 그 재구성한 인터뷰를 내용을 보면은요, 고위층을 흔들어서 탈북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탈북이 지금 이 사람들의 작업 아닌가요? 에드리안 홍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영웅 심리가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영웅 심리가 조금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비현실적이더라도 굉장히 거대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를 알리는 게 목적이고 그런 알림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포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사실은 홍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죠. 근데 자유조선이 정말 지금 평양에도 자유조선 거점이 있다라는 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러한 조직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는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달된 다음에 MZ세대에서 반정부 기운이 실제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한만년 역사여 나라라. 우리 민족이 이처럼 쓰라린 고통 겪은 적 있었더나. 김종일이 사망되기 전에 이미 전에 보니까 이제 김종일이 인차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시국이 이때는 좀 난장판이 될 거다. 이때 우리 보안소를 들이쳐서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우리 군모신가 해보자. 이 친구들이 진정한 의미의 빨치산이네. 한 20명 정도가 규합이 됐어요. 그래서 손을 다 째서 혈서를 다 썼습니다. 혈서를 다 썼는데 덜커덩 아닌 밤중에 김종일 사망 소식이 지금 전달이 됐어요. 때는 왔다. 때는 왔다.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 계획대로 움직이자. 내일 새벽에 어디 모이라라고 지령을 다 직접 다니면서 줬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오이부에 신고했나요? 일단 그렇게 임무를 주니 혈서를 쓰면 쓸 때까지는 우기망장했는데 내일 밤에는 다르자 하니까 심장이 화당화당 떨리는 거예요. 그럼. 무섭죠. 난 일단 혈서부터 없애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60%가 부모들에게 고백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0%가 네. 애들이 너무 긴장해지니까 부모들이 벌써 보고 알아. 왜 그래. 그래서. 그런데 과가는 그 부모들의 대다수가 다 자식의 손목을 끌고 너희들이 가서 자수했다는 예? 너희들이 가서 자수했다는 근데 되게 현실적이다.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그들은 그날 와서 자수한 사람들은 다 방에다 다 앉혀놨어. 이제부터 지켜봐요. 한 명이 와서 자수하니까 20명 명단이 다 있어. 다 가요. 시한부를 지고 지금 24시간을 기다려봐요. 기다려보는데 한 명 또 오고 한 명 또 오면 잡아서 또 여놓고 또 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24시간을 기다려보고 나머지 40%는 체포. 40%였어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살아있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전국 각지에서 여러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황장엽 선생님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성정합대학 당신이 총장할 때 정합대학 안에 비밀 독서 모임 같은 게 있었고 자기가 제일 믿는 교수가 거기에 관여했었다. 아무리 믿는 교수라도 북한에서는 큰일 날 거니까 야 제발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 떨쳐버렸는데 그때 일을 많이 후회하시는 듯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있을 수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북한 방송이라고 북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니까 일단 통신원들한테 듣기도 해요. 근데 북한에서 이 비슷한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할 녹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자유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와. 자유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와. 내부에서? 변소 있지 않다, 변소에 아피라가 있으니까 그걸 쓰는데 정일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유조선을 만들어 나가자. 이 종이 구호를 써놓고 이제가 완전 크게 굴사를 써놓고 아예 발부에서 나와서 있으니까 물 쓰는 거 몽땅 다 있으니까
40단 다 건너라고 그다음에 지금이 돈을 쓰고 무조건 숫자가 됐으니까 터져나겠다고 그러니까 일반 중위로 나이들고 있지. 이걸로 보이부가 뜨는구나. 그러네요. 아까 전에 말레이시아 사실 이 대사관의 벽에다가 낙서한 것도 사실 떨리는 일인데 북한 내부에서 이 화장실 하다는 걸 만약에 이러다가 걸리기도 하면 사실은 그냥 바로 걸고 목숨을 내는 하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쓰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드러낼 방법을 다 쓰는데 그래서 잡으면 항상 그 나름대로의 장의성을 만들어내요. 이 똘똘이는 남조선 안기부와 연락을 했고 안기부와 간첩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잡혀가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근데 진짜 북한에서는 막 학교나 마을벽에 그냥 장난식으로 낙서하는 것도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저 정도 이제 막 낙서하는 거다 이러면 진짜 북한에서 보통 3대인데 저 정도면 5대를 수용소로 데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급에서 누가 테이블에다가 그 태극기를 아예 파서 그린 거예요. 파서 그린 거예요. 야, 이건 크다. 태극기를? 네, 태극기를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그린 것도 아니고 지우지 못하게 칼로 이렇게. 대박이다. 우리도 많이 틀리는 거를. 그래서 그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신나는 얘기를 왜 처음이에요? 진작 해줬어야지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어릴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너한테 돈 주고 사탕 주면서 저기 가서 이렇게 낙서하라고 가서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쓰라고 하면 절대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수법인가 보다. 그래. 사탕 주고 애들 모르니까. 그래서 김정은과 쓰고 너는 타 잡았어. 못 잡았어. 이런 낙서 낙서하지.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을 때가 북한의 화폐 개혁에 실패했을 때였어요. 언제예요 그게? 2009년. 말에 화폐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평양 곳곳에 이런 벽보들이 나붙으면서 막 타도하라, 뭐 무너뜨리자, 막 이런 식의 벽보들이 나도가 나도 됐어요 그때요? 네, 그래가지고 필적 범죄를 엄청 많이 하고 왼손으로 쓰게 하고요.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북한 내에 지하 조직이 여러 개 있다라는 확인이 됐었고 그 북한 내에 있는 지하 조직이 해외에 있는 유사한 단체와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공조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 국정원이 보고할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실제로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근데 그 선언이 좀 상징적인데 19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된 2019년 3월 1일에 자유조선이라는 영상을 만들고 임시정부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한 영상을 올립니다. 임시정부를 만들겠다고요? 뭐야? 북한 임시정부. 뭐요?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체제 속에서 이 선언문을 듣는 자들이여 압제자에게 저항하라. 공개적으로 도전하거나 조용히 항거하라. 뜻을 함께하는 디아스포라 동지들이여 혁명에 동참하라.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 조선을 위하여. 이 영상 이 촬영지가 흥미로워. 탑골공원이거든요. 예. 저도 이때 한번 이 루트로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공간이죠. 역사적인 공간이야. 예. 1919년에 3.1운동 독립선언문을 여기서 낭독을 하고 여기서 만세를 부르고 막 했던 장소인데 그래서 여기를 갔나 보다. 저거 보면서 처음에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자유조선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땅 선언하는 건데 장소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야 애들이란 이 녀석 뭐라는 거지 지금? 한국에서 할 거면 탈북자선 시켜서 함께 연대해서 활동하자. 연대를 했어야 되는데 큰 힘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두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정말 저들만의 이건 또 공감이 되고 어쨌든 그런 저 모습 보면서 야 속상하다.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조선을 해방을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때로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멘탈리티를 그대로 일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대신에 이제 북한, 김정은이 와 있는 거죠. 그렇지. 임시정부를 선언하는 이제 선언문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걸 과시했던 거죠. 어쨌든 임시정부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위헌이 돼요. 그렇죠. 우리 측에서 봤을 때. 우리 측에서 봤을 때. 근데 그건 우리 측 해석이니까. 근데 이게 이들이 보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쪽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 한국 시민들이나 혹은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시민들이 모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특이 어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제에 치중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어떤 뭐 범세계적인 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지금 그 의상 입고 나온 게 북한의 대학생 저고리 치마거든요. 치마 네. 저고리. 이 흰 저고리에 밑에 이제 검정색 치마인데 어릴 때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련이라는 그 강대국이 무너진 이유가 대학생들 때문이다. 진취성이 너무 강하고 이제 새 것에 민감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주동이 돼서 그 사회주의 국가를 뒤집어 엎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린 메시지가 니네 대학생들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일부러 저 옷을 입고 저렇게 선언문을 낭독하잖아요. 자, 이런 규리 씨가요,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6개월째이던 올해 5월 달에 UN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은주 씨가 섰고요. 3 of my friends were executed. 2 of them in public for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1 of them was only 19 years old. There are still billions of North Koreans who have no access to any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who believe that they have no choice but to live under 3 generations of the Kim dynasty's personality cult. 자, 그 북한 대사 유명한 나왔어? 북한 대사. 인성. 자, 그 북한 대사 유명한 나왔어? 북한 대사. 인성. We are now witnessing the burlesque of intrigue and fabrication, swayed by arbitrariness and high-handedness of ulterior forces. At the August Assembly Hall of the United Nations is the invitation as witnesses of the scum of the earth who don't care about even their parents and families. 자, 참 북한 대사가 얘기하면서 자기도 민망할 것 같습니다. 뻔히 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지금 어쨌든 UN 무대에 영어로 지금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서게 된 자리입니까?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저를 초청했고요. 이제 저희가 미국에 갔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북한 대사관이 오는 걸 몰랐어요. 네. 아마 그랬으면 제가 주춤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도착을 하고 제가 얼굴을 공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마중하시는 분이 이번에 북한 대사관에서 와서 연설할 것 같다. 저한테 그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자기도 이제 안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어요. 바로 밤에 도착해서 다음날 이제 해야 되는데 선글라스 껴도 되고 마스크를 써도 된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면 그 사람들 되게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잠을 못 자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 그냥 진짜 마스크를 껴야 되나, 선글라스를 껴야 되나? 왜냐면 그 북한에 있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이건 또 다르잖아요. 유엔 무대라는 게.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나는 일단 이 길을 들어섰으니까 용감하게 발표를 하자. 왜냐면 제가 사실 증언을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됐죠. 근데 올랐는데 북한 대사관부터 찾았어요. 저는 도착해서부터 딱 봤는데 멀리에서 다 나쁜 놈처럼 생겼어요. 그때 봤을 때. 처음 보는 거. 네, 배지부터 그 카메라를 딱 켜서 그 멀리 딱 해서 그 배지 있는 사람을 딱 찾고 이렇게 학대를 했는데 맞는 거예요. 느낌상 딱 저 맞는 것 같은데 했는데 딱 봤는데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섰는데 되게 떨렸어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대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앞에 북한 대사관이 있어요. 팔짱을 딱 끼고 전혀 못 보던데 저 누구지? 약간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냥 눈빛에서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어요. 딱 보는 순간 떨렸어요, 사실. 그렇지. 네, 처음 목소리가 진짜 떨렸어요. 떨렸는데 얘기하다가 막 친구들 총살 얘기를 하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오지. 네, 저 그 화면에 눈이 되게 이렇게 나갔잖아요. 쏘아보면서 했어요. 그 분 앞에서 막 그냥 마주보면서 그냥 마주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는 겁났어요. 겁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그런 대사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근데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넘기는 행동이. 북한 대사가 이제 규리 씨한테 뭐 인간 쓰레기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 쓰레기. 네. 네, 까지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엄청 상했죠. 거짓 증언이라 하잖아요. 그렇지. 네, 돈 받고 거짓 증언한다. 저희 돈 받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초청할 때 돈 안 줘요. 왜냐면 거짓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돈 안 주고 초청해요. 대부분. 저희가 나가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건 다 사명감. 진짜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겪는 거를 그 온 세계에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화가 났지만 한쪽으로 또 생각해 봤거든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래. 이제 대사관 분들도 많이 탈북 오시는데 그분들도 자유를 얼마나 갈망할까. 누구보다도 자유라는 걸 이제 맛봤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 물어봤어요. 여기 대사관 사람들 어떻게 사나요? 했더니 돈이 많지 않대요. 그리고 자식들이 북한에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모도 생각 안 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탈북하고 싶었지만 자식들 때문에 못하고 저렇게밖에 증언할 수 없었겠다. 네, 조금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불쌍했어요. 언젠가는 정말 다시 탈북을 해서 우리랑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간 그 사람이 와서 규리 씨 미안해 얘기할 거야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랬으면 좋겠네요.